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1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하락했죠. 물론 하락하고 낙폭은 축소해서 끝났습니다. 낙폭은 축소해서 끝났는데 일단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 급등하고 오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어제 급등은 유가가 급락해서 시장이 급등한 거였죠. 근데 오늘은 이제 유가가 소폭 하락했는데 그하고 별도의 움직임이 좀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가장 주요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비자 물가지수였어요.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제가 3월 10일 정도에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 미국은 연준의 동향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연준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이제 시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음 주 15, 16일 날. 일단 0.25 정도, 저는 이제 빅 스텝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0.25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항상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굉장히 이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가 나왔냐면 7.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7.5%였죠. 0.4% 올랐어요. 제가 아마 미니멈 7.8, 맥스 8.2, 그래서 8% 전후 가능성, 그 얘기를 한번 얘기 드렸죠. 네, 7.9%가 나왔어요. 이거는 1982년 1월 이후로 최고치라고 합니다. 시장 예상이 7.8%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거 거의 비슷하게 간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원래 목표치가 2%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 4배가 된 8%가 되고 있으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연준이 뭔가 이렇게 피해가고 싶지만 긴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연준 입장으로서는 작년에 금리 인상 안 한 게 천추해안으로 남을 겁니다. 이거는 천추해안이라는 게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진짜 상당히 위험할 거라고 보이고 연준이 지금도 너무 여유를 잡고 있는데 많은 후회를 남길 겁니다. 그리고 제 예상에 연준은 국민에게 지탄까지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거는 뭐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왜냐면 이번에 올린 것, 이 소비자 물가에 올린 거는 유가의 영향이 가장 컸잖아요. 유가의 영향이, 그쵸? WTI 없네요. 잠깐만요. 유가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여기서 근데 유가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유가가 2월 기준이잖아요. 이게 2월 소비자 물가지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여기서부터 보세요. 저 최저점이 얼마냐면 86불이에요. 그 다음에 2월의 최고점이 얼마냐면 요거예요. 100불이에요. 그럼 딱 정중동으로 자르면 뭡니까? 80, 100불. 그렇죠? 90불 대죠. 그렇죠? 90불 정도 되는 거죠. 91불? 91불 되는 거죠. 알아요? 평균 가격이. 근데 사실은 100불을 한번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평균 가격으로는 100불을 빼버려야 되는 거죠. 그 종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최고가는 얼마였냐면 95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82불하고 95불을 합하면 얼마입니까? 합하면 175불에 나누기 2.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87불? 88불 정도 되는 거죠. 그쵸? 야.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88불 대비로 봤을 때 0.4%가 올랐어요. 그쵸? 0.4%가. 그러면 지금은 얼마냐면 최저가가 얼마냐면 95불이고요. 최고가가 130불이에요. 그러면은 최저가가 여기 최저가가 95불이고 130불이면요. 거의 한 115불 정도 되는 거죠. 115불. 110불, 112불 정도 되는 거죠. 평당가. 그러면은 아까보다도 얼마가 더 오른 겁니까? 엄청 오른 거죠. 그렇죠? 거의 10%, 20% 오른 거예요. 10몇 프로 더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4월에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9? 8은 무조건 넘어갔다 보는 거고요. 8은 넘어갔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이 유가로 계산해 보다 사실 2월도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급등했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가 다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놀기 시작하면, 만약에 쭉 빠지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소비자 물가시가 거의 9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이거는 결국 연준이
빅스텝을 결국 5월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빅스텝을 먼저 할 거냐 나중에 할 거냐 차함이 빅스텝은 꼭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유가의 하락은요. 사실 유가의 상승은 우크라이나에서 지정적 리스크가 터져가지고 오른 거잖아요. 유가의 하락은요. 아랍에미레이트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증산을 요구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오펙과 산유국들이 합의한 기존 증산 방침을 준수할 거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실은 이 유가가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예요. 일시적인 거, 그러니까 유가 하락은 어쩌면 일시적일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한 흐름이었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아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그 유로존이 좀 빠졌어요. 유로존이 전날 7% 올랐었잖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한 2%, 3% 정도 빠졌는데 유로존이 빠진 이유가 뭐냐면 저거였어요. 그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ECB에서 그 3분기에 자산 매입을 중단하겠다. 이 발언을 했죠. 결국 유로존, 그러니까 경제규모가 가장 큰 나라가 미국, 그 다음에 유로존, 그 다음에 중국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1, 2위 그 경제 시장 경제가 가장 1, 2위의 가장 큰 경제를 가지고 있는 시장들이 이제 긴축으로 가는 이 상황이 되어버렸다. 결국은 이제 시장은 긴축 발작이 일어날 소지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터키에서 뭐 그 외무장관 회담이 있다고 했는데요. 회담을 했는데 진전이 없었다. 이게 또 시장을 약간 누르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 연준이 이제 긴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국채금리가 올랐었는데요. 장중하다 2%를 살짝 넘었었다고 하네요. 뭐 1.99 정도에 끝났는데 2% 살짝 넘었었다. 이제 시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는 거에 그다음에 연준의 긴축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만약에 빨리 해결되고 연준이 온다면 조금 더 시장이 안전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악재가 공존하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차트를 좀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다우는 0.3%, 나스닥 0.95%인데요. 장주에는 좀 달랐어요. 장주에는 마이너스 1%, 다우가 마이너스 1.4%까지 빠졌다가 되돌린 건데요. 제가 아마 어저께 이런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올라가기 쉽지 않다. 요 정도 공간이 있긴 하지만 못 가고 죽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더 이상 못 가보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나스닥도 역시 기술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공간에 있어요. 일단 5일선을 타려는 모습은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 5일선을 타도 지금 역배열 상태라서 정배열로 가는 과정으로 본다면 지금은 쉽지 않은 공간에 있다. 그리고 아직 그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안전자산인 금이 온수당 2,000불을 갔어요. 그 어디까지 갔어요? 2,070불까지 갔어요. 제가 아마 예전에 이거 안전자산 어디까지 하면 2,078불까지 갔었네요. 제가 기술적 분석에서 여기 딱 만들어놨었는데 저 밑에서 만들어놨거든요. 저 밑에서 만들어놨는데 이게 여기서 꼭지가 나왔네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월봉상으로 보면 딱 쌍봉처럼 보이죠. 지난번 2,989불에서 2,073불까지 왔다 지금 밀렸어요. 중가 2,000불인데요. 이 금값이 바닥일 거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꼭지일 거냐, 새로운 출발의 위치일 거냐, 이거 되게 중요하죠.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꼭지로 보이죠. 이평선으로나 뭐 캔들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근데 시장은 그 인플레이션은 원래 안전자산이 선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금은 시세 출발을 안 한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파동이 열릴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 시장도 위험 자산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상황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코스피가 어저께 그 만기였죠. 만기였는데 기관들이 막판에 뭐 7,000원인가 사가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2,700에 근접하고 있는데 2,700을 탈환할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은 쉽지가 않은 공간에 있어요. 쉽지가 않은 공간에 있고요. 어려운 공간을 뚫고 왔는데 완전히 뚫은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보통 다시 맞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는 2,700 올라오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에서 새로운 재료가 등판할지를 봐야 되겠죠.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뭐 주식 양도소득세 뭐 없애겠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시장에 상당히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 시장에서 혼자서 나홀로 상승할 만큼의 재료는 아닙니다. 시장은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하락을 저지해 준다든가 반등이 줄 수 있지만 전 세계 시장이 긴축 기조로 가는 데 있어서 그 재료가 시장을 새롭게 만들진 않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재료가 지금보다는 사실을 시장에서 이제 긴축을 어느 정도 하고 시장이 좀 안전판이 이제 그러니까 안전한 상태가 됐을 때 뉴스가 터지면 그게 이제 활화산 터지듯이 한번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 뉴스가 있어도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뭐 하반기 정도 되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양도세는 12월달 지난 다음에 그 이듬해에 그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월 전에만 시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긴축이 어느 정도 돼서 인플레이션 잡아주는 상태에서 그게 뉴스가 나오면 효과가 만점인데 먼저 이게 뉴스가 터져서 진행이 돼버리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또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